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함께 채널 11월 14일 정규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참여해주신 고정 패널, 우리 길성한 패널, 이원백 패널, 명종호 패널 각각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길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명정호입니다. 네, 우리 패널님들 지난주에 긴급 이슈로 한번 또 뵀죠. 우리 2주에 한 번씩 뵀는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앞으로는 3일에 한 번씩. 돈도 지금 이론도 결산을 안 해주시면서 자주 부르는 거 아니에요? 음료를 제가 음료를 네. 근데 저희 지난주 긴급 이슈에서 이상민 의원 편 조회수 1000회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께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또 많이 퍼날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 주제, 첫 번째 주제 험지 출마에 대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인요한 비대위원장, 그리고 민주당에는, 더불어민주당에는 김두관 의원이 띄운 우리 중진 의원 험지 출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진 의원 험지 출마에 대한 얘기는 사실 예전부터 나왔죠? 계속해서? 그 민주당에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네. 그 3선 이상 중진 의원은 동의선거구 출마를 제안한다는 거. 네. 그게 있었죠. 근데 그 독립선거구 출마 제안이라는 게 험지 출마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동일선거구만 아니고 다른 데 출마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게 험지가 같은 아니고 험지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 그쵸. 지역구에서 다져놓은 거를 다 버리고 다른 데 가야 되니까 어쩌면 뭐 험지 출마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그렇게 따지면 또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중진 의원들이 두 분이서 이렇게 이렇게 트레이드를 할 수 있는 트레이드. 네, 이런 것도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험지라는 게 본인의 당에서 네. 좀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데, 사지라고 표현하는. 네, 그렇죠. 그런 데를 험지라고 그래야지. 쉽게 해서 민주당이 호남에서 험지라고 하지 않잖아요. 네네. 험지가 이제 경상도나 아니면 강남 쪽 경상도의 분들이 뭐 서울에 가서 출마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 약간 험지가 되겠죠. 맞아요. 인지도가 3선 이상 되면 어느 정도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 지역구에 머무는 것보다는 그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영남 지방이나 서울 지방으로 가서 자꾸 그쪽에도 인지도를 높여야 되잖아요. 어차피 거기 뭐 죽음의 뭐 무덤이다라고 하지만 계속 두들겨서 그곳에서 자꾸 우리 그걸 쌓아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3선 이상 의원께서는 소위 뭐 우리 민주당이 험지라는 곳에 가셔서 희생이라면 희생, 어쩌면 그 홍보라면 홍보라는 걸 계속 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 국민의힘 그 인요한 혁신위원장께서 네네. 이번에 불출마 내지는 험지 출마를 해라라고 지금 강하게 지금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의원들이, 중진 의원들이 지금 무반응으로 지금 반응을 전혀 지금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모든 일에는 다 시기가 있다고 이렇게 쉽게 선발 빼셨고, 네네. 장재현 의원 같은 경우는 4,200명이 모인 산악회에 참석을 하셨대요. 그래서 자기의 세를 과시를 또 했고, 주영 의원 같은 경우 5선이잖아요. 5선인데 서울을 가지 않겠다 이렇게 또 선포를 하셨답니다. 이렇게 지금 쉽게 해서 국민의 힘에서도 이렇게 험지로 가지 않으려고 중진들이 지금 발을 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다 모든 중진들한테 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몇몇 쉽게해서 중량급 무게 있는 의원들한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권유를 하고 그거는 뭐냐 그러면 그분들이 더 크게 쉽게 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바꿔서 얘기하면 좋게 얘기하면 하겠지만 또 본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구에서 그냥 머물면 4선, 5선, 6선 할 수 있는데 거기를 버리고 위험한 데를 굳이 또 택하겠느냐. 그렇다고 더 큰 정치, 국회의원들의 더 큰 정치는 어디겠습니까?
그 정치가 바로 또 손아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혁신위원장이 혁신을 하려고 하겠지만서도 본인들한테는 그거는 본인들의 정치 생명을 놓을 수 있으니까 아주 사활이 걸린 문제겠죠. 그 국민의힘에서 임요한 지금 비대위원장이시잖아요. 혁신위원장. 네. 이게 원래 혁신위원장이 이 출마에 대한 것까지 간섭을 하는 게 일반적인 건가요, 이게? 혁신위원장은 출마에 대해 그 출마에 관해서는 뭐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는 없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혁신안을 갖고 우리 당이 이 정도까지 좀 안 좋으니 좋은 혁신안으로 좀 개혁적인 안으로 해서 좀 뭘 이렇게 바꿔보자 이런 거고 그 임요한 그 혁신위원장이 우선 그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몇몇 윤핵관 중진들 말고 이제 충청권 중진들한테 전화를 돌렸대요. 아, 충청권에. 예, 충청권에. 근데 그 충청권 의원들은 전화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러면은 혁신위원장은 전화를 했는데 네. 이 사람들은 받은 사실이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옆에 그 청주에서 박광임인가 같은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그분이 정진석 의원이 이제 전화 받은 사실 없다. 그러니까 뒤에서 인터뷰하는데 우리는 모르는 전화는 안 받아요. 이러더라고요. 인터뷰에서 돌발 그 영상에 거기에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부러 안 받는 거구나. 근데 임요한 혁신위원장은 전화를 했다는 거죠. 통화를. 통화를 했다. 예, 통화를 했다. 그래서 자제를 하던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불출마를 하던가 아니면은 다른 곳에서 이제 출마를 험지에서 출마해라. 해줘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고. 그리고 몇몇 의원들 아까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도 산악회에서 자기 세를 과시하면서 서울 가래요. 그러니까 그 산악회 의원들은 가지 마요. 사실상 거부한 거죠. 장제원 의원이 알량한 정치 인생을 연장하면서까지 서울로 가지 않겠다 이렇게 했대요. 그래요. 그거는 얄팍한 꼼수죠. 그렇죠. 저는 궁금한 게 4,200명이 모인다면 광역버스가 92대 92대. 요번에 황운하 의원이 담양인가 충주 11대 450명. 야, 비교가 안 되네요. 어마어마하네. 이게 초선이랑 이제 초선인데 황운하 의원님은 중구 플러스 이제 대전 전체 쪽에서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나가시는 거고. 네. 근데도 450인데 장제원 의원 한 분 때문에 삼선이죠 장제원 의원이? 사선인가요? 사선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국민의힘 편집해야 되겠어요. 네네네. 아니 뭐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냥 가시죠. 뭐 편집할 거 없죠. 아니, 왜냐면 저희는 이제 어떤 프로가 분이- 아니니까. 어떤 분이시든 그 몇 선까지인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길성한 패널께서는 주호영 의원님이 5선했답니다. 그런가요? 우리 길성한 패널님께서 오늘 볼펜도 국민의힘 쪽으로 이제 좀 핑크로 저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민주당스럽게 저는 무슨 했는데 색인가요? 초록색. 요거는 예전에 이제 국민의당 옛날에 국민의당 안철수. 장제원 삼선이라고 합니다. 삼선인가요? 예, 삼선. 장제원 의원 삼선입니다. 네, 삼선을 정리를 하고 자 여러분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해볼 텐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임요한 그 혁신위원장발 중진 의원 험지 출마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약발이 지금 안 먹기 때문에 네. 혁신위원회를 네네. 조기에 종식하겠다. 아, 조기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고 네. 지금 언론에서 혁신위의 말을 안 듣는 것 같으니까 좀 기다려 달라 이렇게 지금 임요한 혁신위원장도 지금 얘기를 하고 제가 아시는 좁습니다. 분은 혁신위원장이 자기 말빨이 안 먹히니까 그만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그만둔다 이 네. 정도로. 왜냐면 자기 위신이 안 쓰는데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네. 인유안의 말빨이 안 통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이 지금 전체적으로 뭐 여론조사로 봤을 때 윤석열에 대한 손절의 지금 느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중진 의원들도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손절이다.
그러니까 벌써 뭐 레임덕이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윤핵관 쪽에 먼저 그런 제안을 인요한이 했는데 네. 그러면 당신들이 먼저 움직여 주면은 그 윤핵관 이외에 중진위원들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그러면 그게 대통령의 뭐 뜻으로 이렇게 되겠는데 지금 벌써부터 윤핵관 자체에서 그 혁신위원장의 이야기를 안 듣는다는 거는 레임덕을 충분히 예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윤석열 자체가 얘네들이 봤을 때는 윤핵관이든 뭐 국민의 중진들은 윤석열 자체를 자기네는 성골이 아니다. 오히려 방골 출신의 서자로 들여오는 애가 지금 그러고 있으니 다시 지금 손절각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앙숙이죠, 앙숙. 자기 그쵸, 장모를 과거에 자기 장모를 법정 구속하게 만든 장본인이 장제원 의원이잖아요. 네. 청문회 때 네. 장고 증명. 서로 엄청 깠었죠. 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혁신위원장이나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혁신위원장이 얘기를 했을 때 이 시기에서 김기현 당 대표가 혁신위원장한테 정권을 좀 넘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혁신의 의제들을 발굴을 해서 그걸로 밀고 나가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얘기를 했을 때는 그거가 쉽게 해서 당원들이 일단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평당원 협의회에서 얘기를 우리 평당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어떤 혁신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견을 내면 그걸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당원들이 공감을 해서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는 각 그 식대에서 중진들 밑에 포진되어 있는 우리 당원들이라든가 뭐 그런 분들이 지지 세력들이 한마디로 해서 관심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지금 아까 뭐 이어서 얘기하자면은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보다 높잖아요. 일반 뭐 영남 쪽 분들도 윤석열에 대해서는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과 지금 우리 지역구에 국회의원을 지지하는 당을 지지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지금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김기현이 인요한 뭐 혁신위원장을 임명을 하고 뭐 인요한의 요청에 의해서 혹은 자의에 의해서 자기는 이제 불출마까지 시사를 했다가 또 오늘 또 이상한 발언을 했잖아요. 인요한한테. 그래요? 뭐 급하게 뭐 체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게 같은 뜻으로 가야 되는데 왔다리 갔다. 네, 왔다리 갔다리 한다라는 거는 지금 뭔가 내부의 기류가 좀 반대로 가고 있지 않나. 조기 마감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부산이나 대구를 가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준석 전 대표는 대구에서 출마를 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유리하죠. 라는 게 대부분의 이제 일단 혁신위원회든 뭐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간에 혁신은 좀 아직 시기상조다.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국민의힘은 임요한 혁신위원장이 이제 총선에서 험지 출마를 갖다가 쏘아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두관 의원이 이걸 쏘아 올렸어요. 김두관 의원은 뭐 친명인가요? 비명? 김두관 의원이 친명이죠. 범친명으로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확실한 친명보다는 범친명으로 표현되는데 김두관 의원이 사실 경남 양산이 지역구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경상도 경남에서 어쩌면 되게 험지기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험지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는 고 노무현 대통령. 그렇죠. 네. 네. 국회의원 낙선, 뭐 부산시장 낙선, 다시 또.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바보라는 네. 개념도 그렇고 그 이후에 이제 김두관 의원이 경남에서 의원도 하고 도지사도 하고. 원래 처음 시작한 게 이장, 이장부터였죠. 이장부터 이장하고 그래서 이슈가 됐죠. 하고 그 또 얘기 들어보니까 이장과 군수라는 영화 있어요. 네. 유해진 씨하고 차승원 씨. 거기에서 모태가 그 된. 주인공이 또 김두관 네, 의원이라고. 모태가 된. 가장 낮은 행정직부터 올라온 최초의 사례. 그 장관까지 하셨다가 도지사도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국회의원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 김두관 의원이
굳이 험지 출마론을 쏘아올린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말을 거의 이렇게 같이 갖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우리 패널님들께서는? 근데 그 말에 의해서 시작을 하려면은 대전에 네. 2명이 지금 다른 데로 가야 돼요. 2명이. 누가? 자, 여러분, 중간에 사회자의 실수로 인해서 편집이 있었습니다. 네. 자, 우리 대전에서는 중진 의원이라고 하시면은 지난주에 박병석 의원님께서는 불출마 선언을 하셨고요. 그거 말고 네. 2명이 더 있죠. 두 분이라고 하시면은 이제 서울. 이상민 의원과 유성을, 그리고 서울의 박범계 음. 의원. 두 분 다 그러고 보니까 을이네요. 응. 그러니까 을이 네. 을 같지가 않죠. 을이 을 같지 않고 악질하고 네. 있는 건가요? 네. 을이 갑질을 한다. 네. 어. 그러니까 2분이 다른 데로 가야죠. 이상민은 갈 것 같습니다. 가실 것 같아요? 확실해? 신당 창당하나 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역은 그러니까 그대로신데 당을 바꾸신다. 그러니까 저도 이상민 의원은 51%가 나간다는 거예요. 신당 뭐 이걸 떠나서 그 비명 쪽이랑 나가든 이준석이랑 합치든 나가는 쪽에 51%. 이상민 의원께서. 왜냐면은 지금 5선이잖아요. 네. 5선 의원인데 제가 저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지율이 현역 그 지금 나온 3분 중에서 가장 적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여기 카페에서 일 카페 할 때 안필용 전 비서관님도 오셨고 비서실장님도 그리고 정기현 전 시의원님도 오셨고 그리고 또 그 평생수련원 원장님도 이번에 나간다고 하셨죠? 네. 그분도 나오시고 그 3분 빼고 허태선 전 시장, 이경 상근부대변인 그 다음에 이상민 의원이에요. 지지율이. 네. 13% 정도밖에 안 돼요. 15%도 안 돼요. 근데 이경 상근 부대변이 23%예요. 차이가 크네요. 네. 지금 근래예요? 네. 그리고 허태장 전 시장이 28%. 근데 역전될 수 있겠네요. 네. 이경 상근 부대변인 같은 경우는 신인에다가 네. 여성이잖아요. 네. 가산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떻게 허 시장님이랑. 그렇죠. 네. 그러면 이상민 의원은 진짜 나쁜 거 우려하려는 거죠. 그럼 이상민 의원은 그냥 유쾌하게 그냥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신장이든 아직 뭐 아직 선거는 6개월 남았으니까. 근데 지금까지 5선을 그러니까 51%가 나간다. 근데 5선을 하셨다는 거는 그만큼 또 이제 지지 기반과 세력이 있다는 거니까. 지지 기반이 있고 세력이 있고 뭐 대의원들이 뭐 잡고 있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혁신위에서도 대의원을 폐지를 하자 우리 평당원에서도 대의원을 폐지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게 평당원 표랑 대의원 표가 1대 50, 1대 20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좀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대의원제는 확실히 아니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 그렇게 우리가 욕을 하는 국힘도 없는 대의원제를 왜 민주적인 정당이 민주당이 왜 그런 근데 대의원들이 열심히 합니다. 네 대의원이시니까 대의원이시죠? 대의원이시나요? 네, 명예- 저도 전국 그렇죠. 대의원. 열심히 하시잖아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열심히는 있지만 하는데 네. 저도 이렇게 표 네. 비율은 네. 그러니까 그 대의원제가 저도 있어야 한번- 될 이유가 저도 심사숙고하게 고려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경상도에서는 당원들이 없는 반면에 호남 쪽이나 이쪽은 많으니까 거기에 비례를 해서 비율을 예, 맞춰서 한다. 거기에서 만들어져서 이제 지금까지 온 건데 그렇게만 하면 강원도도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 험지잖아요. 그렇죠. 네, 강원도도 네. 이제 거의 전통적인- 빨간 쪽이니까. 전통적인 네. 보수의 근데 텃밭. 저는 대의원제는 폐지가 안 되되 표는 누구나 공평하게 대의원이든 평당원이든 다 한 표씩 한 표씩 가는 게 맞다.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대의원 할까요? 저는 명예직으로 한다고 하면요. 뭐. 명예직으로. 허경영 전 대통령 후보가 했잖아요. 국회의원은 명예직으로 해야 된다고. 월급 없이. 그거 할게요. 저 해볼래요. 저도 합니다. 저도요. 자, 명예직 안 하실 건가 보네. 네? 명예직. 네, 저는 뭐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페이스북에서 어디를 봤는데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 네.
이게 되게 안 좋은 행동을 하니까 이 당원들이 그 사람을 들고 그 길거리에 쓰레기통 있잖아요. 네네. 거기다 그냥 집어 넣어버리더라고요. 국회의원은. 아, 그거요? 이게 유럽의 어느 나라인데, 그래요? 네.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민주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특혜가 너무 많아. 연봉도 뭐 1억 5천인가 되죠? 거기에 9명의 비서관, 보좌진, 그렇죠, 그렇죠. 네. 급여 나가죠, 특할비 나가죠, 교통비, 유류세 나가죠. 하시면 되죠. 거기다가 KTX 뭐 배 이런 거 VIP실 무료죠. 아 무료예요? 무료예요. 아 KTX. 네. 국회의사당 이발소도 무료, 헬스장도 무료. 지금 험지처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유, 그 너무 많이 너무 화가 났어. 너무 화가 났어. 우리 저기 뭐야 우리 길패널님 조금 길거리 출마하세요 그러면. 네네네 좀 이렇게 좀 안정을 좀 취하시고요. 안정을 갑자기 취하시고. 국회의원들 생각하니까 화가 나서. 네네네. 그 뭐 이어서 하자면은 네. 우리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험지 출마를 좀 자발적으로 받아서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잠깐 이 몇 달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좀 똥볼을 차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반사이익을 누리는 거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잘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몇 달 사이에 다시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민주당이 막 지지율이 막 올라가니까 그 과거에 왜 우리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제대로 못한다, 민주당이 쓴소리 했는데 지금 쏙 들어갔어요. 그렇죠. 개혁이 필요해요. 우리들 개혁을 하게 되려면은 어쨌든 뭐 3선 이상 하신 분들은 충분히 그 김기현이 얘기했던 국회의원으로서 할 거는 다 하신 분이라고 보고 꼭 국회의원 신분이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신분으로 충분히 자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구나 정말 부산 혹은 서울에서 강남권으로 3선 이상이 가져야 돼요. 초선이 이름 없는 분이 가서 해서 깨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3선 이상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서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고 이기면 이 사람은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대전의 모 의원은 충청권에서도 이제 대권 주자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얘기 네. 소문 들었습니다. 네. 네, 네. 그분은 그러면 서울로 가면 되죠.